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화입니다. 복수초가 언 땅을 뚫고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곁에는 이미 봄이 활짝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에 우리 아이들 특히 콧물이 줄줄 흐르면서 재채기 등 각종 알러지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뭐 재채기 또 그렇죠. 맑은 콧물 막 줄줄줄 흐르고 네. 좀 고생하는 것을 계절이 봤거든요. 또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콧물 흐르고 재채기 흐르고 알러지 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네. 어떤 질환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비염에 알레르기가 겹친 상태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곰팡이, 네네. 그다음에 꽃가루 요즘같이 나를 날리게 되면은 이 항원에 대해서 특이하게 반응하는 면역 글로불린 E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네. 이 항체가 이 코 점막에 분포되어 있는 마스트셀, 즉 비만 세포, 이것이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인데요. 네네. 이거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그 코에서 이제 급발적인 재채기, 연발적인 재채기, 그다음에 코막힘, 콧물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콧물이 그 온도라든가 이런 것 차이에서 단순히 생겨나는 것을 혈관 눈동성 비염이라고 그러고, 아하. 이것이 흔히 진먼지 진드기하고 관계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항원 알러지의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특이한 것과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가 흔히 혈관 운동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통틀어서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자극을 해도 괜찮은데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콧물 재채기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봄, 가을에 이렇게 나타나는 비염을 그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고, 네. 이것이 1년 내내 비염을 앓는 경우를, 알레르기성 비염 앓는 경우를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 상당히 더 진행되는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상태를 그냥 직접 한번 코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코가 왼쪽의 그림은 정상적인 코의 형태인데, 네. 이렇게 숨길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비각계의 그 콧살이 예, 점막 전방에 상당히 부어 있군요. 그것이 부어서 막힌 경우를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답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숨쉬기도 어렵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으로 숨쉬고 그러죠. 그러죠. 그런 상태가 이 그림에서 이제 직접 환자의 그 그림인데요. 이렇게 코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점점점 이렇게 호전된 양상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기침을 하고 또 콧물을 흐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감기도 상당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코감기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치료에 혼란을 빚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판단을 좀 잘못할 수 있지 않을까? 흔히 많이 오리를 범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코감기려냐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또 방치할 수도 있고, 보통 감기는 낫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리고 또 뭐 감기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과 그다음에 감기는 원인 자체가 틀리죠.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 과잉으로 나타나는 내 몸의 과잉 면역 반응이고, 감기는 그 병용성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 차이가 틀린데 이런 경우에 잘못 치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그 알레르기 비염은 맑은 콧물, 코막힘, 그다음에 발작적이고 연발적인 기침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감기는 열이 나면서 콧물이 나거나 코가 막힌 증상이 생기죠. 그다음에 그 콧물을 보면은 처음에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이 처음부터 묽고 그다음에 투명하고 양이 많고 무색이죠. 하지만 감기로 인한 경우는 콧물이 초기에는 맑다가 나중에 찐덕거리고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다음에 그 알레르기 비염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감기는 전염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많고요. 감기는 1, 2주면 낫는 거죠. 그런데 1, 2주 이상 쭉 진행되면 이것은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가 하고 다시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비경을 통해서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은 창백하게 코가 많이 붙어 있는 상태로 부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감기로 인한 그 상태는 코가 빨갛게 부어서 발적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치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군요. 근데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콧물 흘리고 기침하는 아이들이 짜증을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많이 네, 낸다고 그래요. 그러죠. 뭘 먹기도 싫어하고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책상에도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뭐 몸만 크는 게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알러지 질환이 뭐 단기간에 앓는 게 아니고 상당히 장기간이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알레르기 비염을 단순히 코 자체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코가 막혀서 좀 숨을 못 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지금 그 비염을 보면은 일단은 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뭐 코맥힘이라든가 재채기, 콧물, 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코 외부적인 문제, 네. 코 바깥에 뭐 그 결막염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뭐 또 아토피라든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비염과 동반되는 또 비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차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여러 가지 성장 장애라든가 그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어른들의 경우에는 코가 막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머리가 늘 무겁고 네. 머리 아프고 또 코골이도 하고 수면 중 무호흡 증상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야 되고 네네. 또 상당히 내가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업무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많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 병이 축농증이라든가 또 중이염 이런 걸로 진행될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을 벌리고 숨을 쉬다 보니까 악관절 장애로 해서 뭐 좀 그 턱에 좀 이상한 발육이 생기고 하고 치아 발육도 이상하게 나타나고요. 결국은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성장 장애라든가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항원의 그 유입의 증가로 인해서 네네. 면역이 떨어지니까 자꾸 감기라든가 더 앓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겠군요. 예.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비강건조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후각 기능 저하, 네네. 그다음에 다크서클, 그다음에 안구 충혈, 그다음에 구취, 그다음에 그 수면 중 무호흡 증이라든가 이렇게 기억력 감퇴 상당히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병이 단순한 코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죠. 이렇게 꼭 알고 제대로 내 대처를 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제대로 알고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앞으로 아이가 성장 발육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그 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이렇게 비염을 앓던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늘 머리가 아프다고 또 누런 코가 또 갑자기 나오고 네.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가봤더니 뭐 축농증에 걸려서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두통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데 이렇게 알러지 비염이 이런 축농증과도 이렇게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축농증뿐만 아니라 예, 예. 축농증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진행되면서 그약 70% 이상은 중이염이나 축농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결국은 예. 우리 비강에서 부비강이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 예, 예. 그쪽으로 연결되는 자연공이 그 콧살이 부으면서 폐색이 되죠. 그러면서 예. 그쪽에 순환이 안 되니까 그 곰팡이가 생기고 그리고 농이 차이면서 축농증이 생기고요. 호흡을 예, 비강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처럼 그래야만이 뇌의 열이 이렇게 코로 인해서 그 식혀지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비강 호흡을 하지 못하고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은 비강에서 부비동과 비강을 통해서 식혀져야 할 열이 못 식고 이렇게 열이 상충되죠.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점막이 충혈되고 그다음에 그 뇌에 과열이 되고 뇌에서 열이 차게 되고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두중감 그다음에 산만 학습 능력 저하 이렇게 집중력 저하가 되는데 그 2004년에 저널에 보면은 네네. 이런 비염으로 인해서 그 ADHD라든가 집중력 저하가 정상인보다 약 61%더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예.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성장 장애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 약 한 7천 대 정도의 그 성장의 그 장애 있는 아이들을 최근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했는데 약 35% 정도가 성장 장애에 그 해당이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비염 환자가 보통 100명에 그 10명에 1명 정도 10% 정도인데 성장 장애는 35% 이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보니 그 코로 호흡을 못하니까 호흡 효율이 감소되고 네네. CO2 분압이 높아지고 또 구강호흡하면서 자꾸
입으로 숨 쉬어야 되니까 사람이 깊은 수면을 못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깊은 수면, 넌렘의 수면을 해야 네.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 수면까지 못 들어가니까 얘들이 그 수면이 불량해지고 예. 성장 호르몬 수치가 그 감소되면서 또 낮에도 그 학습하는데도 또 이렇게 그 피로도 많이 증가되면서 네. 성장 장애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논문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6년 그 소아 알러지 학회에서 네네. 발표한 논문은 13% 이상이 이렇게 성장하고 관계 있다. 이런 네.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알러지 비염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의 어떤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코감기련이니 예, 예. 뭐 이렇게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한번 도움이 되게끔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아이가 급발적이고 연발적인 재채기를 한다. 이것이 이제 비염의 첫 번째 우리가 그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자주 막힌다.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를 자주 푼다. 예. 그다음에 콧소리에 섞은 비음을 코 막힌 소리를 한다. 그다음에 코딱지가 생기거나 코를 자주 만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자꾸 그 답답하니까 만지는 아이고 코나 눈이나 모관이 간지럽다. 그다음에 머리가 무겁거나 멍하다. 그다음에 코 주위와 눈밑이 푸르스름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코를 수시로 훌쩍거리고 킁킁거리고 막 답답해한다. 그다음에 아침 저녁에 기침을 자주 한다. 구강호흡, 입 벌리고 야가 숨쉬거나 입 벌리고 잠을 잔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코를 풀 때 코딱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코피를 좀 흘린다. 아, 그다음에 잠을 잘 때 코골이를 한다. 야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네.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 이건 비염일 확률이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갖고 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것도 이제 비염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아이들 요즘 아토피 피부염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도 이렇게 상호 연관이 돼서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인지. 예, 그렇시밭이 바로 알러지 마취, 알러지 행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예, 예. 약 150년 전에 공업사회가 시작하기 전에는 1% 정도의 건초열, 뭐 고초열 그렇게 예, 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알러지를 표현했는데 요즘은 약 인구 그 10명당 1명이 알러지 비염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예. 특히 그 4세 이하가 약 9.7% 이상이 비염이 생기고 예. 또 그 약 10여 세에 있는 애들이 11%, 12%가 알러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로 네. 그 통계 연감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상당히 알러지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고 그렇다면 네. 왜 이렇게 알러지가 증가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환경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아. 환경이 과거에는 공기가 깨끗했고 요즘은 공기에 대기 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 내릴 때 산성비 내리면 맞으면 머리도 빠고 그런다듯이 네네네. 이 공기 중에도 산성 그 입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숨으로 들이키니까 이 콧살이라든가 이 비강 점막에 그 산성적인 어떤 그런 화공약품들이 네. 붙어서 자극을 만성적인 해주니까. 예.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네. 그다음에 수면이죠. 아.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뭐 10시면 잠을 자는데 9시면 해 만지면 잠을 잤었어요. 네. 요즘은 이 전기불 때문에 그 멜라토닌 합성도 안 되고 호르몬에 여러 가지 그 역행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재생될 시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예. 상처가 생겼으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요즘 뭐 무한 경쟁의 사회라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자율신경 계통이 망가지게 되고 음식이 예전에는 뭐 그 자연식품이고 유기농 식품이었는데 요즘은 국적 불량의 뭐 그 유전자 조합 식품도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그 음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겨서 아. 소장이라든가 그 십이장 쪽에서 어떤 그런 독성 물질 때문에 네. 어떤 그 장내 세균총이 유익한 세균총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화공약품이라든가 독성 물질 때문에 유해 세균총으로 만들면서 사실 장내에서 약 60%에서 70%의 면역 물질을 만드는데 네네. 그 균형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 그런 것들이 문제되고 예전에는 신체 활동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체온도 올라가고 순환 면역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체 활동이 덜하다 보니까 몸이 차가워지고 그러면서 비염이라든가 어떤 그런 알러지 원인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잘 이렇게 대처를 못하고 있고요. 예전에 육아를 상당히 자유스럽게 분방했는데 요즘은 제한하고 억누르고 하지 네. 마라 해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예. 부교감 신경은 우리 그 면역 물질 중에서 그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네. 풀어내야 되는데 못 풀어내고요.
그리고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긴다는 거죠. 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고 아하.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위생가슬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이 가슴에다 코수건 달고 네네네.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이 코에서 그 어떤 외부의 항원이라든가 그런 게 돼서 감기를 앓으면서 요것은 뭐 무시해도 되겠구나. 네. 요것은 내가 조금 이겨내야 되겠구나 했는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무시할 것도 무시 못하고 아하. 또 강한 것도 제대로 처치를 못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무시할 것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과민하게 알레르기로 발전하는 어떤 참 너무 깨끗해서 병이다. 근데 이제 병은 자국입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먹는 것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 네. 근데 이거 특히 조미료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이런 알러지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약 90% 이상을 우리가 석기 시대에 살았던 몸을 갖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먹어보도 못하고 네네. 접해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화학 조미료라든가 여러 가지 또 농작물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농약들 그다음에 중금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장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이 두면부로 상충되면서 그 코라든가 코 주위의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을 그 충혈성 그래서 네. 이 건조하게 만들고 이 코가 건조하면은 항원 침입에 대해서 잘 콧물로 씻어내야 되는데 붙어버리고 아하. 그래서 또 면역 과잉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이것이 코살을 붓게 하고 그래서 또 충혈성 비염 이런 비염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유전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환경적인 압력에 의해서 예. 사실은 코는 150년 전만 해도 1% 미만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레르기 네, 비염은. 그런데 요즘은 1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열성 유전자가 환경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의 한 분이 비염을 앓고 있으면 약 아이의 50%가 네네. 알레르기 비염을 앓게 되고요. 부모 두 분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게 된다면 더 가능성이 높아져서 75% 이상의 예. 비염을 앓는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으신 경우는 더욱더 아이들에게 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유전적인 경향이 많이 있다는 요소가 거죠.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군요. 그렇다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특히 한의학적으로는 체질이라든지 이런 거 네, 종합적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원인으로 봅니까? 사실 비염을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이 있고요. 예예. 잠재되어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고통받는 장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고통을 주는 장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는 고통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코한테 고통을 주는 애가 있다는 소리죠. 예. 그 장부를 찾아서 그 장부를 치료해줘야만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코만 자꾸 들여다본다면은 어떤 해결 방법이 요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이 고통을 주는 장부를 찾아내서 그 장부의 어떤 그 기능적인 이상을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일단 폐 기능하고 관계되고요. 폐 기능하고 예. 되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성 비염이라고 해서 열이 상충되면서 코 점막을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비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오장육부의 문제, 특히 우리가 알러지 쪽에서 면역과 관계되는 기관들은 폐, 그다음에 비, 그다음에 신장 그 기능들이 그 면역과 관계됩니다. 근데 네. 그 기능들의 부조화로 아하. 인해서 그 알러지 면역이 그 떨어져서 생기는 그 병이 발생되고요. 또 하나는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네네. 찬 기운은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 내려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요즘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네.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염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우선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를 해준다고 네.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네,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 코는 증상을 발현하는 그 맞은 예. 어떻게 보면 맞은 자이고 네네네. 때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때리는 자를 맞은 자는 달래주고 예. 때리는 자는 못 때리게 할 거니까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코만 쳐다본다면은 야만 달래준다면은 이거 울음을 그쳤는데 또 때리니까 누가 때리니까 또 울자 또 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치료하는데 근본 원인 치료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그래서 1단계가 이 코를 염증이라든가 코막힘을 치료하는 표치를 하게 되고요. 예. 2단계가 그 원인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장부를 치료하는
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수송 항력을 높여주는 예.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3단계 치료와 이렇게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내 몸의 수송 항이 잘 돼서 이렇게 기능이 좋아져서 근본적으로 그 내가 내 몸에서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치료의 3단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치료라고 한다면은 한 약이 있겠고요. 예. 또 침이라든지 뜸 이런 치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물론 한약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침 치료입니다. 예. 그리고 침 치료는 우리가 주로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와 관계되는 코 주위의 경락, 그다음에 네네. 코와 관계되는 경락이 있습니다. 그 경락에 침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코 주위에는 대장경이라는 경락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원인이 되는 폐비, 그다음에 신장의 경락을 우리가 자극해 줍니다. 네. 그다음에 또 뜸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은하수 세정요법이라고 해서 향기요법 시작해서 코를 세정해서 그 이쪽에 기능을 좋게 우두법이라는 법을 갖고 이렇게 하는 치료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디톡스 패치, 코 속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패치 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세포 재생을 돕게 하는 그 인디바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순환 면역, 체온 면역이 올라가면서 그 어떤 알러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생활 관리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일단 싶습니다. 기본 개념은 두한, 종열, 아. 머리는 차게, 그다음에 발은 발은 따뜻하게. 따뜻하게. 예. 이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알러지 증상이 있고 코가 막힌다야가 지금 현재 그러면 발만 따뜻한 물에 담고 있어도 코가 뚫립니다. 아,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물론 그 생활 관리를 보면은 뭐 환기 자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머리를 자꾸 쓰면 머리에 열이 찹니다. 조금 널널하게 생활해야 될 것이고요. 뭐 숙면 취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복식호흡도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반신욕으로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잠을 잘 때는 얘들이 흔히 배를 안 덮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배를 좀 잘 덮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운동을 통해서 체온 면역, 그다음에 순환 면역을 높여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맨발로서 자꾸 걸으면은 발이 더 따뜻해집니다. 아, 이렇게 자극을 받아요. 자극받아서 예, 예. 그냥 맨발 걷기라든가 또 손뼉치기 아주 그 코에도 좋은 운동이고 위장경에도 네.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음식 아이들도 막 가리거든요, 많이. 네. 그래서 특히 알러지 비염이 안 좋은 음식은 좀 안 먹어야 되겠고 또 따뜻한 차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비염의 원인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유전자 변이식품이라든가 화학 조미료, 그다음에 또 그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육류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육류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 피해야 되고 혹시 먹어야 된다면 고기는 같은 거는 삶아 먹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왔던 뿌리채소라든가 야채, 과일 섭취를 좀 늘려서 그 기능을 올려주고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 음식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유, 달걀, 뭐 그 메밀, 그다음에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이 또 땅콩 이 알레르겐 식품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혹시 반응이 온다 싶으면 그런 음식은 완전히 회피요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 김성훈 원장님 모시고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무리하시면서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비염이라는 것은 뭐 환경적인 요소, 스트레스, 식습관, 그다음에 인체 활동이 부조화로 생기는 소화기라든가 인프계, 또 자율신경계, 호르몬계의 조화가 깨지면서 생기는 질병이 해당 면역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 그 만성 호흡기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으로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굉장히 불치라 생각하고 질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세심하게 관리한다면은 충분히 완치 내지는 증상 회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또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위축성 비염이라든가 만성 비염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 2차적인 질환, 성장장애라든가 뭐 안면 형성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성 피로와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치료한다면은 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봄나물의 계절이 됐습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솟아나는 발진의 기운이 충만한 봄나물. 생체 활성 기운이 많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먹이고 우리도 많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 비염도 좋아지고 우리 모두 활력의 기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